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이번 총선 단순히 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대한민국의 체제를 건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많은 분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심판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 첫걸음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압승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야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동근 박사님과 함께 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주일 전이네요. 예, 네. 얼마 만에 또 뵙게 되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박사님께서 이번 총선은 심판하는 선거다.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선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그 근거를 또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양한 좀 소통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이라 잊어먹으시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전번에 이어서 선거 얘기인데 좀 정치 얘기를 조금 약간 좀 지켜놓고요. 왜 그 우리가 4.15 총선에서 우리가 현재 그 집권 여당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가 그 근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제가 네. 또 경제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정부가 경제 실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사실은 원하지는 않았겠죠. 의도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보는데 자칫하면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가 나올 수 있는 첫 정권이 될 수 있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체 어떤 그 방송 내용의 요지예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뭐 여러 정치 현안도 다루고는 있지만은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거든요. 그렇죠. 네. 민생, 네, 정말 그렇죠. 하루를 벌어 살아가는 우리 네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생이 네. 팍팍하면은 그게 당장 선거에 영향을 줄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워낙 그렇죠. 무능한 정권이다 보니까 오늘 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네, 네. 그 조지 네네. 오웰의 네네. 소설을 좀 네. 예시를 들고 오셨는데 네네. 저는 어릴 때 이걸 봤어요. 그러세요? 근데 너무 어릴 때 보다 보니까 어렵지. 그냥 뭐 네. 단순히 네네네. 뭐 동물들이 뭐 어떻게 하나 보다 뭐 이런 네네. 생각으로 네네. 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동물농장, 그쵸. 그 다음에 1984가 오래된 고전이죠. 그쵸. 1945년도, 49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갑자기 이 정권 들어와서 많이 읽혀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뭔가 시사하는 게, 이렇게 맞나? 현실을 이렇게 잘 반영하나? 하는 그쵸. 그런 어떤 경탄이 있는 거예요. 네. 동물농장, 그 다음에 1984, 동물농장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평등사회를 이제 이끌겠다 하는 겁니다. 그쵸. 인간을 다 내줬고 동물사회. 그래서 평등 이상 없죠. 그래갖고 평등을 지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평등을 가장을 해서 다른 동물을 착취하는 또 다른 신흥 귀족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 큰 테두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그렇죠. 그 음. 자본가를 쫓아내면 모두가 음. 평등해질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더블 당 간부가 있고 그렇죠. 또 그 밑에 사람이 있고 결국 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조크를 하면 너무 저기 뭐 시리어스하게 받지 마시고 좀 우리 한국에는 과체중이 많아요. 그쵸. 영양가 많은 음식을 좀 드시니까 그런 건데 북한에는 미안하지만은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과체중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쵸. 딱 한 사람. 김정은. 그거 보면은 평등을 가장하고 평등을 내세우는 그런 사회가 생각보다 불평등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한 것이 이 동물농장이에요. 그쵸.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지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현지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전부 다 거짓 정보를 얘기해갖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동물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말이 충실한 어떤 이제 동물 농장의 한 구성원이었는데 네. 일을 못하니까 사육을 해서 고기를 팔아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의리도 없는 것 같아.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1984로 넘어가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1949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네. 빅브라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49년에 쓰여졌는데 1984이 약간 숫자를 비틀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은 이제 35년도 이후니까 미래 사회를 이제 투시한 건데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이것이 이제 소름 끼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뭔가 그 뭐 사후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하고도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섬찟한 얘기죠. 바꿔 말하면은 정부가 편의대로 역사를 다시 쓰면 된다라는 그런 디스토피아 소설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보면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를 지배하면은요. 현재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 미래예요. 그래갖고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다 바꾸면은 현재는 항상 옳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미래까지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무지한 어떤 이제 공포 사회의 어떤 그런 이제 시그널이 뭐냐면은 더블 싱킹, 이중 사고인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길고 동시에 짧은 거, 뜨겁고 그 다음에 동시에 차가운 거. 그쵸. 이런 것이 가능하게끔 이거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면은 War is peace. 전쟁은 평화입니다. 그쵸. 전쟁은 평화야. 그 다음에 freedom is slavery야. 자유는 속박이고 그 다음에 ignorance is strength야. 무지는 힘이야.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건데 네. 이거를 이중사고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억지로 그냥 세뇌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전체 사회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정부 부처 이름도 전부 다 거꾸로 만들어지는 거죠. 거꾸로. 진실부. 거짓을 선동하는 진실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애정부 있는데 Ministry of Love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람을 고문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애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풍요부, Ministry of Plenty인데 이건 뭐냐면 숫자를 대는데 전부 다 허수예요. 그래서 아하. 보면은 거짓을 갖다가 거짓을 뭐죠? 경제 연결해 있어서 가난을 갖다가 풍요로 만드는 건 풍요부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역발상은 안 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중사고. 양립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억지로 붙여서 이걸 갖다가 세뇌시켜가지고 당에 충성하게끔 하는 그런 전체 사회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지무지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거죠. 결국 네. 지금 참 이게 문재인 정권이 여기서 많이 투영이 되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통계 수치상으로는 뭐가 좋다 어떻다 이러고 뭐 국민들을 화합을 시킨다 어떻다 한다지만은 화합을 논하면 논할수록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통계가 좋다고 할수록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근데 있거든요. 참 그게 굉장히 좀 맥인데 그러니까 이제 1984 동물의 농장이 다시 회자가 되는데 물론 정치인이니까 뭐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이제 강조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은 긍정으로 덮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긍정으로 호도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잘 돌아가는데 모든 게.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실부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진실부가 아닌가. 거짓을 얘기하는.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노하게끔 한 측면이 있어요. 예컨대 뭐 이제 요번에 예산이 513조예요. 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60조 가까이를 갖다 적자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세입이 이제 부족할 테니까 메꾼다고 하는데 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무슨 뭐 경제를 꾸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볼 때 아니 60조 정도를 갖다 적자 국채를 갖다 마련해서 예산을 짜면서 무슨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이야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용의 질이 아주 나빠지는데
뭐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소득 분배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 사실은 근거가 충분치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현재 있는 사람들은 울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진실보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1984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짓을 얘기한 진실부가 된다. 이렇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1984 동물농장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갑자기 회자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동물농장 1984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나도 마찬가지야. 최근에 들어와서 한 1년여 전부터 계속해서 1984 동물의 농장. 왜 그러냐? 현실 시사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죠. 디스토피아 소설이야. 하지만 그 소설이지만 너무나 투영을 한다, 현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도가 지나치면은 그것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로신의 아큐 정전에서 그게 바로 그거죠. 보면은 내가 맞는 게 아니야. 상대가 때릴 때 나는 내 뺨으로 상대편 주먹을 가격했다라는 그런 식의 말장난이죠. 뭐. 말장난보다도 그것도 진실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풍요부 똑같은 거죠. 맞은 게 아니야. 내 뺨으로 상대편 주먹을 때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로신의 아큐 정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좀 경제 나빠지고 있어. 그런데 잘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뭐야? 뭐가 잘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는 것만 본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한 측면만. 그러니까 물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올라간다 하면 안 되죠. 결국 내려가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또 지금 뭐 결국 이 정권에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뭔가 우민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체제, 저희가 지금 명운을 건 선거가 이번 4월 총선이다라고 한 게 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네. 뭔가 헌법 개정하려고 시도했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없애고 이 빈자리를 사회주의로 뭔가 채우려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네. 지금 2020년에 와서 이 체제 실험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아주 간명한 그림 하나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걸 압축하는 한 컷이 있는데 네. 이제 바로 이제 이겁니다. 완벽한 조건의 체제 실험이에요.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을 못해 관찰할 뿐이죠. 그쵸. 그죠? 물리화학에서는 실험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실험 못하는데 체제 실험을 한 거죠. 왜냐하면 느닷없이 어느 날 그냥 같은 민족이죠. 같은 역사를 그럼요. 살아왔죠. 그걸 딱 잘라갖고 남과 북으로 갈랐잖아요. 그래갖고 두 체제를 우리가 살아왔죠. 그렇죠. 똑같은 민족, 똑같은 문화를 가진. 그런데 한 두세 대 지나놓고 나서 열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그럼 그 차이는 오로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같은 민족, 같은 문화적인 배경이니까 아니잖아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현재의 차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주 그냥 상징적인 그런 극단적으로 그림인데, 아주 딱 극단적인. 이 그 가운데 있는 젊은 친구가 얼마나 속으로 자존심 상하겠어요, 보면요. 자기라고 뭐 키가 크는 거를 원하지는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체제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통계예요. 네.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뭐 2년 전인데 한국의 GDP가 규모가 북한의 1인당 GDP인데 23배, 23배. 우리가 1인당 23배. 물론 이거는 사회주의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GDP를 갖다 통일해서 본다면은 1인당 북한의 23배만큼 우리가 잘 살았어요. 네. 2017년도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구 규모가 2배 안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5천만, 한 2,500만. 그러면은 규모를 갖다가 전체를 비교하면은 25에다 1을 곱하면 50배를 잘 사는 거예요. 따라서 체제 전쟁이 우리가 승자예요, 승자. 그런데 맨날 패배처럼 빌시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통일 맞아요. 근데 어떤 통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질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산업화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민주화했죠? 그렇죠. 그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자유, 민주주의, 그다음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한 그런 통일로 연결돼야지만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여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도대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뭐 비실비실하고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패자인 것처럼 주눅 들고 그 왜 그러냐 그런 얘기해 보면요. 저는 너무 이거는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체제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를 번영하게 해온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하고 이 체제를 우리가
붙들려는 노력을 안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서서히 무너진다. 그럼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가 나올 수 있는 첫걸음이 띄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근데 네. 이런 거예요. 네.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어려움에 있는 상황은 명백한 사실인 거고 네.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꽃제비 이런 것들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앞서 너무 정확한 지적하셨던 게 결국 광복 이래로 두 체제로 나눠져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옳았다. 라는 네.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데 여전히 지금 이 정부, 특히 이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한테 그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북한 잘해주려고 하고 그 이미 끝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떠받들려고 하고 심지어 그 체제가 좋다고 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왜 성공한 대한민국을 왜 실패한 사례로 계속 접목시키려 하냐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도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이렇게 좀 억측이 되는데 사실 인권과 자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권, 자유, 통일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길면은 인권을 좀 빼더라도 자유, 통일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그렇다고 북한을 갖다 무시하거나 핍박하는 게 아니고 체제 승자로서 우리가 사실 북한을 맞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거나 그렇죠. 또는 리드할 때 방향이 어디냐. 그거는 인권과 자유 통일이 맞는 거 맞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북한을 갖다 찍어 누르고 무시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그렇죠. 분명하죠. 누가 승자죠? 우리가 승자입니다. 따라서 승자로 이끌려 오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보면은 소비에트가 무너졌잖아요. 네. 러시아만 남았어요. 다 쪼개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동독이 없어졌죠. 서독이 편입된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도대체 끌려가냐 그런 얘기예요. 승자가 왜 패자한테 끌려가죠? 그렇죠. 그건 아니지. 너무나도 굴욕적이에요. 굴욕적인 거고. 뭐 굴욕적이죠. 굴욕적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결국 굴욕적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점점 이 경제 정책, 특히 경제 정책, 경제학 전문가시니까요. 이 경제 정책도 결국 뭔가 이 북한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북한스러운 뭔가 이 사회주의스러운 정책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빈 똑에다가 물만 붓는 그러니까 구멍난 똑에다 지금 물 붓는 짓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글쎄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인기 영합을 좀 해서 그런 건데 좀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옛날에 네. 이제 한국이 독립될 당시에 그죠? 그쵸. 독립됐다 해방이지만 독립을 합시다. 네. 그 당시에 빨간 색깔이 전부 다 사회주의 진영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죠?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왜 도대체 결국 최대 승자가 누굽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역행하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주의를 이제 비판할 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보면요. 촌철살인. 한마디로 그냥 조그만 어떤 그 급소를 찔러갖고 그냥 전체를 넘어뜨리는 거죠. 촌철살인. 이게 이제 뭐 그 우화 비슷한 건데 쥐덫에 걸린 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쥐덫에 쥐가 왜 들어갔죠? 치즈를 먹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치즈가 거저야. 근데 그 쥐덫에 치즈가 왜 거저했는지를 몰라, 쥐는. 그러다 보니까 죽은 거야. 따라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셜리즘이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이건 유명한 포스터에 보면요. 그렇죠. 사회주의를 비판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어. 책 한두 권 필요 없어. 딱 요 하나. 그래서 촌철살인. 거저 뿌리는 현금, 복지. 이거는 사실상 쥐덫에 먹음직하게 올려진 치즈일 뿐 같은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현금 복지라는 치즈를 먹은 분은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은 그 영혼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영혼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근로 동기를 잃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고 비극이 없는데 자꾸만 복지가 필요하죠. 복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를 퍼주는 거는 우리가 자제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쥐덫에 왜 쥐가 갇혔냐. 그 먹음직한 가짜 치즈죠, 사실은. 미끼 그렇죠. 치즈죠. 이걸 갖다 먹은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또 우리가 비판할 때 재미있어요. 이게 pretense to work, pretense to pay를 하는데 맞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일하는 척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줄 돈이 없지. 그러니까 주는 척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건 한번 꼭 써놓으시라고요. 네네. pretense to work, pretense to pay. 일하는 척, 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거죠, 보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죠. 반드시 그 성과에 맞는 급여를 갖다가 고용주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 돌아가는 어떤 경제 원리인데 일하는 척하고 주는 척하니까 항상 가난하고 이 쥐덫에 걸린 쥐 뭡니까? 왜 프리치즈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고 들어간 거죠. 결국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퍼주기. 결국 그렇죠. 그것은 처음엔 좋겠죠. 네, 처음에는 그렇죠. 돈 주고 좋다인데 점점 그 돈이 떨어지고 나면은 모두가 이제 다 힘들어진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우리 다시 일어나지 할 때는 이미 의욕은 상실되고 있고. 늦은 거고. 근데 이제 정치는 우리가 머리 흔들고 이러지 맙시다, 화이팅 합시다 하면 되는데 경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물적 토대가 깨지면 안 돼. 네. 밥솥이 깨지면 당장 밥을 못 만든다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정치는 우리가 다시 합시다 반성하고 화이팅 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는 어떻게 바꿔? 왜? 물적 토대가 망가졌는데 밥솥이 깨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제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경제는 장난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뭐 이게 정치인들 몇몇이 네네. 무슨 실험하듯이 네네.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 지금 대표적으로 실험했던 게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네.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시죠. 아시죠. 아시지만은 사실 그게 처음 등장할 때는 되게 꿈만 같은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뭐 아주 뭐 소득을 주면은 우리가 네. 성장한대. 네네. 정말 경제학에서 배우던 거를 거꾸로 이제 네, 주입을 한 네, 건데 네. 완벽한 실패였죠.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생산적인 어떤 좀 뭐랄까 반격 어떤 수단을 삼아서 이러면 안 된다 어떤 소재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은 뭐 간단해요.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영어 간단한 건데 네. 우리가 가진 거를 전부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sharing what we have 우리가 가진 거를 너나 구별하지 말고 네. 합치면은 뭘로 통해서 마르크스를 통해서 합치면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왼쪽에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말은 좋죠. 아니 그러니까 보자. 우리가 가진 건 너나 구별하지 마. 우리가 가진 거를 합치면 여기 보세요. sharing what we have야. 우리가 가진 걸 다 합치면 뭘 통해서? 마르크스를 통해서. 그 왼쪽에서 갑니다. 일하는 건 뭐죠?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딱 1분 안 걸려. 능력에 따라서 만든 걸 갖고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걸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부족한 거 아니야. 한 해, 두 해 부족한 게 아니라 계속 부족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저거예요. 이게 여기 뭐 괴별수가 뭐 얘기하는 거야. 솔깃하게. 그러니까 놀래고 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나? 꿈의 생시야. 뭐냐면은 우리는 되게 뭐냐면은 이제 성장이 있어야 분배를 갖다 이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라는 가모니설에 먼저 나눠줘봐 나한테 줘봐. 그럼 내가 돈을 잘 쓰고 성장이 될 거야. 이런 얘기 하니까 여기 넘어간 거죠. 너무 상식이에요. 생산하고 나서 그다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배가 먼저 생산을 갖다 자극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괴벌수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놀래서 그냥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의 처음에 그 의도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잘못된 거죠. 완전 앞뒤를 네. 그냥 바꿔버린 네,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마차가 말을 마차가 말을 끄는 거죠. 사실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말, 그러니까 사실 마부죠, 마부. 그러니까 네. 이제 마부가 말을 통해서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를 사람이 끌어야 되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보면 소득은 성장의 결과죠. 네. 그렇지 소득의 원천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참 뭐 지금 뭐 벌써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뭐 하나 지금 좋은 걸 건질 수가 없어요. 네. 문재인 정권이 워낙 경제 정책을 망쳐놨다 보니까 지금 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가뜩이나 요새 중국 폐렴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겹쳐 보고 있는데 뭐 뻔한 답변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문재인 정권 절반 네. 잘 했다고 보실 리가 없겠죠? 근데 참 뭐 우리가 뭐 괜히 무슨 뭐 사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경제학자인데 어떤 그럼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반기 평가인데 간단해. 네 마리 토끼를 다 잃었어. 네 싹다 마리. 그냥. 네 마리. 하나 뭐냐? 성장률 저하. 두 번째 뭐죠? 소득 분배 악화. 세 번째 고용의 질 악화. 네 번째 재정 건전성 악화 또는 훼손. 이 네 가지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돼. 제가 무슨 뭐 밉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보면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 네 마리 토끼론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정부별로 보면은 출발한 게
2017년, 그렇죠?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에 성장률이 낮아졌죠. 위에 보이십니다. 그죠? 네. 문재인 정부 때. 꺾임이네요. 네,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그 5분위 배율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소득 분배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맞습니다. 네. 이거 숫자가 높아서 좋은 네,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졌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국가 부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채무비율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네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 이 네 마리 토끼를 다 놓치기도 참 힘든데. 사실 이 네 가지 지표가 어떻게 보면 민생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가치잖아요. 기저에 깔린 거죠, 기저에. 이거대로면은 성장도 실패, 양극화도 실패, 그리고 뭐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뭐 얘기했는데 그것도 실패. 그리고 채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뭐 부채가 늘어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자기들은 지금 더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통계 어떤 출처가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그 경제학자들은 다 이거 공통의 어떤 미션인데 우리가 지금 뭐 수필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만당바도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 냉철한 어떤 원리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근거로 해서 네 마리 토끼를 다 잃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보면은 대통령께서 특유의 정신승리법이라는 이름 붙인 게 여기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예요. 네. 날짜 보시면 2019년도 9월 작년 15일이죠. 9월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이죠. 예산을 짤 때요, 그 당시인데 보면은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거를 보고 아마 진짜 가슴 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유의 정신승리법이지. 상대가 때려서 맞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뺨으로 상대편 주먹을 가격했다라는 로신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게 딱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악효정전에 나오는 정신승리법이야. 그래갖고 60조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너 그 당시에 뭐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것도 좀 뜬금없는 얘기죠. 예? 이거 그러면은 보자고요. 9월 15일 날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장담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19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가 간신히 됐어요. 간신히 됐어요. 그럼 도대체 뭐야? 아니, 그러면 지금 17년도에 3.2%, 그 다음에 2.7% 했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최소한 3%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야, 지금? 전망치 2.0이야. 그러면 말한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관계가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지금? 이거는 정신승리법이야. 어떻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미사여구는 쓰면 쓸수록, 미사여구는 딱 한 번 쓰세요. 일생에 한 번. 연애할 때. 아하, 연애할 때 책임지게, 진짜 손에 물 안 묻히게, 이런 거는 선의 거짓말이고 의지가 담긴 거짓말인데 공적으로는 절대로 미사여구 쓰지 마세요. 신의 한 수 최고의 방송,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시청자 판단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는 거야? 조동원 교수 뭐 그걸 여기서 나한테 얘기해 봐봐. 그건 시청자 판단하는 거고 경제학계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미사여구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근데 저는 참. 빚져놓고 아무도 넘볼 수 없다고 지금 자랑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신승리법이죠. 정신승리인데 정말 아무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넘보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넘보는 거지. 모두가 넘보는 거죠. 그렇죠. 완전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여구는 제발 쓰지 마세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기 순환 변동이거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출렁출렁해요 경제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그 IMF 때를 보세요. 푹 내려갔잖아요. 푹 떴죠. IMF 예. 푹 꺼졌죠. 그렇죠?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언제 푹 꺼졌죠?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 때. 푹 꺼졌죠.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2017년 9월이 피크예요.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이미 피크 때 출범한 거야. 그쵸. 그러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긴장을 하고 경기 하강 국면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감이 없었어. 도대체 이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몰랐다고 지금.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현재 피크인가를 알 수는 없죠. 하지만은 조짐은 나타나. 그 조짐이 뭐냐면은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경기가 많이 망가질 때 조짐을 보고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냥 좋다 얘기하면은 뭐죠? 그 당시에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참 굉장히 저 선문선답이야. 속도를 내겠다 필요하면은. 네. 점검을 하고 속도를 내겠다. 이게 무슨 말 아무 때나 써먹는 얘기야. 그렇죠.
필요하면 점검하고 필요하면 속도를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우리가 뭐죠? 성취해야 되는데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실기한 거죠. 뭐 네. 정말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뭐 감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그렇죠.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정책을 하는 걸 보면은 반대. 반대로 해버렸어요. 뭐 가령 지금 제가 감세를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감세는 고사하고 기업들 세금 더 내라, 부자들 세금 너무 덜 내는 것도 사실 덜 내는 것도 아닌데 막 세금 놀리고 지금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만 붓는 결과를 지금 촉발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우 기자가 아주 센스가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보면은 경제학자 정도 됐네 벌써. 근데 이게 좀 제가 그림 보여드린 대로 좀 하강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자동차를 치면은, 그죠? 서서히 내려가. 그런데 보면은 감세를 하긴커녕 증세를 하고 그렇죠. 최저임금을 갖다 그걸 그렇게 다락같이 올렸으니 그게 어떻게 돼? 그래갖고 이 불상사가 곧 나타납니다. 뭐가 되겠어? 감세할 때 증세를 하고 최저임금을 갖다 급격히 올리지 말아야 될 때 올리고 나서 뭐가 됐죠? 2018년대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진 거야. 미국만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미국은 우리보다 등치가 12배 반인데.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2018년도, 우리 숫자는 알아둡시다. 2018년도 우리가 2.7% 성장률, 네. 미국이 2.9%야. 네. 0.2가 더 높았어. 네. 그 다음에 2019년도 네. 우리 2.0을 우리 추정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2.3이 돼. 그러면은 연속해서 2년 동안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았고 0.2에서 0.3으로 격차가 벌어졌어. 그렇죠. 미국은 우리보다 12배가 더 큰 나라야, 등치가. 그렇죠. 그런 나라 그게 잘 가는데 그 왜가 감세하고 규제 완화하고 우리는 거꾸로 했잖아. 최저임금 올리고 증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라는 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비유하면 그런 예, 거잖아요. 예. 무거운 차가 있고 음. 가벼운 경차가 있어요. 음. 그런데 지금 무거운 차가 더 잘 나가고 있다. 왜? 그만큼 튼튼하게 엔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반면에 지금 이 경차 사실 조금만 페달 밟아주면은 금방 가죠. 냅싸게 갈 수 있는 건데 엔진이 뭐 꺼졌다 켜졌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도 좀 기술인데, 그러니까 내리막길, 그러니까 뭔가 좀 호황이 될 수 있는 그 분위기로 우리가 가야 돼, 정신적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림이 무지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좀 전이네. 네. 미국보다 우리가 0.2% 늦게 성장한 거야.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2012년도 이후에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내려갔는데, 거기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네요. 거기 보면은 2018년도 미국 성장률이 한국보다 0.2% 커요. 그렇죠. 미국이 2.9죠? 그죠? 네. 소수점 하나로 하면 한국이 2.7,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적이 없었어. 항상 미국보다 우리 빨리 가지. 경차가 어떻게 보면은 그 탄력을 갖다 뭐 덜 받아서 몰라도 잘 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우성이 된 거죠, 보면은. 그렇죠. 예. 뭐 그야말로 최악인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럼- 제가 지금 또 다음 자료를 보니까 음. 결국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의 반복이긴 합니다만은 경기가 떨어져가는 국면 속에서 어떻게든 기업들이 뭔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세금은 늘리고 종업원들 임금 늘려라, 뭐 삶의 질이 어떻다, 저녁이 있는 삶을 줘야 된다, 뭐 주 52시간 지켜라, 계속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 저는 걱정이 돼요. 과연 이게 회복이 되기는 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뭐 그 정도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제 그 역할이 뭐냐면은 어려운 어떤 경제 이론을 좀 쉽게 전달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놓친 게 뭐냐?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놓친 거. 옛날에 뭐 저 심상정 국회의원 같은 경우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지 않아 도대체 그때 얘기나. 10,000원이 왜 안 되냐 도대체. 10,000원이 도대체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된다 그런 건데 우선 봅시다.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우기자 급여를 갖다 누가 뭐 국가에서 정해줬나? 아니야,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정해준 거야. 네. 그렇지?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임금은 시장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이 최저임금은 정치위원회에서 정한 정치임금이야.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뭐냐면은 2년 사이에 29.1%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오른 최저임금에서 내가 일자리 유지한다면 나는 대박이야.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최저임금 올라가면은 내가 실직될 수 있는 위험을 국가가 경고를 주지 않았어요.
최저임금 올라가면은 당신 실직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얘기한 대로 29.1% 올라갔는데 그 고임에서도 내가 고용을 유지한다면은 이건 가정법이야. 그렇죠. 가정법이야. 그렇다면 내 좋아. 음. 내 정책이 가정법에 의해서 되겠어? 안 되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직된 거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랐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직업을 잃었다면은,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뭐야? 다른 물가가 올랐다면은 내 삶의 질, 내 실질 소득 무죄 감소한 거죠. 요새 웬만한 물가가 다 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해? 견제를 하니까 서로들. 그렇죠. 나만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내 물건값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포착되면 다 올리는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최저임금 잘 됐다. 그래갖고 올리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갖고 내가 뭐예요? 실직이 되고 또 한편 보면은 내가 사는 물건이 비싸지면은 내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건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내 임금만 29.1% 올라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경계하게끔 사람들한테 일깨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마치 고용주가 마땅히 줘야 될 거를 안 주고 악덕업주로 몰고 가고 가다 보니까 이런 사달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합시다. 네, 결국 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했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거고요.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켰으면은 시장 경제의 원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그렇죠. 우리 국민들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결국 이 정권이 모든 걸 다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할 수 있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첫 해에는 그랬다 쳐요. 근데 두 번째도 10.7%를 올렸죠. 그렇죠. 첫 해는 그런데 두 번째마저도 두 자릿수를 올린 거는 이건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저임금위원회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불러야 돼. 네. 불러서 좀 물어봐야 돼. 청문회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야단을 치는 거야.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그때 그 천박했냐 생각이 도대체. 그렇죠. 야단 쳐야 돼. 야단 쳐야 네, 됩니다. 그럼 야단 쳐야 정말 돼.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못 사는 그런 세상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만들 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뭔가 네. 심판을 해가지고 그 길을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네, 가져보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게 가정이 아닌데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이게 제가 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하나 에비던스를 보여드리는데 그렇죠. 2019년도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보다 줄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득 증가 느렸고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34,000불 아니야. 2018년도에 33,400불이 네. 2019년도에 이게 뭐야? 32,000불이 떨어졌어. 1,400불 떨어졌네요. 그럼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지금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 이게 좀 농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보시라고 제가 내가 증거를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 이제 문재인 정부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그 18가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렇게 좀 뾰족하게 조금 이렇게 질책을 할게요. 네. 뭐 그렇다고 악의로 하는 건 아니야. 그럼요. 우리가 사실은 비난하는 건 아니죠. 근거를 갖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 등등 조금 이 얘기 들으시고 좀 언짢아하지 마시고 좀 반성하시라고. 그렇죠. 첫 번째 18가지를 이제 문재인 정부 실정 체크리스트야. 네. 18가지를 짚어봅니다. 쭉 가는데 한번 쉬워요. 좀 봅시다. 귀하라면은 한국에서 사업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죠. 기업이 둥지를 틀기가 어려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요. 우리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규제일변도에 아주. 사면초가. 왜 사면초가? 한번 규제가 거미줄 같고 네. 법인세가 다락같이 높고 그렇죠. 반기업 정서가 또 장난이 아니고 노조도 있고. 노조가 또 장난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 사면초가 놓인 기업에서 뭘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지. 귀하라면 한국에서 사업하시겠습니까? 이 최저임금에서 사업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다음 두 번째, 군사 독재는 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지만, 그렇죠? 민주 독재죠. 민주 독재 뭐 잘못했어요? 민주 독재는 국민을 억압하고 뭐 공수처 도대체 뭐 이런 거 그렇죠. 국민을 억압하고 집권자의 권력을 영속화시킬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면 군사 독재는 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지만 문민 독재, 민주 독재는 뭐예요? 국민을 억압하고 집권자의 권력을 영속화시킬 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가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국가에 기댈수록 당신의 삶과 인격은 황폐해집니다. 결국 엄청난 나라에 얘기예요. 의존하는 순간 그럼요. 본인의 그렇죠. 어떤 영혼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도대체 뭐 맨날 국가가 책임진대 도대체 내 삶을 책임진 국가 당신이나 책임지세요 도대체. 국가가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국가에 기댈수록 당신의 삶과 인격은 황폐해집니다. 따끔한 이거 회찰이에요 도대체. 그렇죠. 무슨 맨날 고용주가 되고 맨날 국가 뭘 책임져. 음. 그 다음에 국가가 지불한 그 많은 수당 뭐죠? 귀하 자녀 월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도는 거다. 알고 계시냐 그런 얘기죠. 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뭐 농어민 수당을 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도대체. 그래갖고 농어민 되려고 땅을 갖다 사는 거야 사람들이. 몇백 평 사면은 농민으로 등록이 되고 그러면 그렇죠. 돈을 주니까. 음. 귀하가 뭐야? 자녀 월급이 점점 얇아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른다 그거죠.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직업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고 맞죠? 맞죠. 누구도 얘기를 안 했잖아. 심상정이 이건 얘기를 안 했잖아.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뭐예요? 정규직은요. 최저임금의 혜택을 그대로 받아요. 그렇죠. 근데 비정규직은 뭐죠? 최저임금 올라가면은 잘려. 그럼요. 따라서 뭐예요? 정규직은 점점 뚱뚱해지고 비정규직은 점점 홀쭉해지는 거야. 빈약해지죠. 그러고 잠깐 있다 뭐 휴직되는 거야. 음.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직업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부의 현금 살포 복지 지출 정확히 보세요. 현금 살포 복지 지출은 사회적 마약이야. 마약. 이거 좀 지나친 얘기 쓴 게 아니야. 사회적 마약이야. 그럼요. 그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죠?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야. 일하는 척하고 실업급여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뭐, 놓고 봐도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더 늘어났다지 글쎄. 않습니까? 뭐 많이 우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언제 뭐 나하고 두 번째 만나는데 이렇게 경제 지식이 좋아하잖아요. 이건 뭐 내가 거저 가르쳐 줬네. 아닙니다. 나한테 이러면 밥 사야 되겠네. 과찬이십니다. 근데 진짜 이거 맞아요, 보면은. 현금 살포복지, 사회적 마약이야. 그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처음에 보신 거 기억나시죠? 쥐도서에 갇힌 쥐가 뭐죠? 치즈가 거기 왜 있는지 몰랐던 거야, 지금. 그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득을 풀어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억지 논리가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을 풀어 소득을 늘리겠다. 억지 논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듯이. 이거 가능해요? 안 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듯이 소주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부경대학의 그 모 교수 좀 들으세요. 홍장표 교수 좀 들으시라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밌죠? 그렇죠? 18가지 한 반쯤 이제. 그치, 이게 아까 나왔던 대목이죠. 예, 마차로 그래서, 말을 끄는. 마차로 말을 끌게 하겠다는 주객 전도가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생산성이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많아져야 여러분 급여가 뚱뚱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맞죠. 그치? 앞뒤를 분명히 하잔 말이야. 네. 생산성이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갈 수 있으며 임금을 높여준다고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네. 에이, 그건 아니야. 임금을 높여준다고. 거꾸로 된 거, 거꾸로. 생산성이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임금을 높여준다고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 그러니까 그럼요. 생산성 높이려면 어때? 설비 투자도 늘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갑니다. 국민연금이네요. 아홉 번째. 그래서 연금인데 네. 노후자금이죠. 국민연금 노후자금이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국민의 돈으로 국가가 사기업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발칙한 거예요, 보면요. 그렇죠. 왜 내 돈을 갖고 왜 국가가 기업 경영에다가 일을 예를 해야 들어서 보면은 이거를 운용을 잘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원본을 잘 굴려서 연금이 고갈된 시기를 늦추면 되는 건데 이걸 왜 도대체 연금에서 왜 의결권 행사를 왜 하는 거야? 왜? 자기 돈도 아니잖아. 그렇죠. 국민 돈을 갖고 왜? 옛날에 재벌의 무슨 뭐 그 비판 논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고객 돈을 갖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
은산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쵸. 은행에 도대체 들어가는 거 고객 돈이지 그걸 갖고 산업적으로 네가 왜 배를 불리냐 그 논리 그대로 왜 국민 돈을 갖고 네가 왜 도대체 왜 의결권을 행사해서 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섀도우 보팅을 해갖고 운영 수익률을 높여갖고 연금이 고갈된 시기를 늦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겁니다. 적자 부채. 2020년 적자 부채를 60조 넘게 발행해 513조에 달하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 구호에 기여하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좀 앞으로 좀 미사이고 제발 좀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11번째, 일과 여가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스스로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야. 국가가 근로시간을 갖다 법으로 제한하면은 저녁을 굶는 삶이야. 그렇죠. 이게 52시간. 아니 도대체 그걸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서서히 내려갈 텐데 그렇게 강조를 안 하더라도 내일 시험인데 말이야 강조를 불 끄고 잘하는 건 뭐야 도대체. 내일 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내일 갖다 아프면 돈을 갖다 버는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별표하고 밑에 밑줄 치고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12번은 밑줄입니다. 네, 밑줄 굵게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설수록 원래는 설칠수록 했는데 품위를 위해서 그쵸. 나설수록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설수록 재정은 낭비되고 일자리 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론을 할 수 정부에서 있어요? 나서면 나설수록 오히려 이상한 그렇죠. 방향으로만 간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만든다고 나설수록 재정은 낭비되고 일자리 질은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13번째로 넘어갑니다. 13번째로 탈원전 어디서 했죠?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같은 임의기구에서 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지금? 탈원전 여부는 국민투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투표로. 이걸 갖다 도대체 임의기구에서 이걸 갖다 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야? 음. 그 다음 연결해서 탈원전 후 전국의 산과 호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카드뮴 공해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지. 그래가 누가 돈을 벌어? 중국의 떼놈들이, 뭐 떼놈들이죠. 사실 하는 거 보세요. 보면 말이죠. 떼놈들이 버는 거야. 그쵸. 공연이 여기 떨어지고 말이지.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언더라인하고 꼭 보세요. 우리나라 이것도 원전 기술이 밑줄입니다. 무지 중요하고 무지하게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형 원전에 형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원전 기술이 뛰어난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어? 미국에서 붙여준 거지. 네. 한국형 원전은 세계가 인정하는 거죠. 뭐? 안전성과 경제성을. 그래서 미래 수출, 주력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야. 탈원전 정책 실패 누가 책임져? 그렇죠. 누가 책임지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발칙한 게 나오다 들어갔는데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이게 맞다면은 직업 선택도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청와대는 사람 다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허가라고 주질 않아 보면. 그렇죠. 부동산 거래 허가제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몰상식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16번째. 한국의 노벨상 수상지 있습니까? 평화상 그런 거 말고. 그렇죠. 뭐 물리학상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었죠? 23명이야. 참 대단하네요. 기초과학이 센 거야. 우리나라 평화상 얘기하지 말자고. 평화상. 그건 도대체 얘기하지 말고. 한국의 노벨상 수상지 있습니까? 그러면 특목고, 자유령, 자립, 그런 왜 그걸 다 폐지를 해? 결국 교육에 배급제 지나지 않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도대체 노벨상 수상자 나올 때만 되면 우리가 꼬리 내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이야. 고개 숙여. 도대체 뭐야? 교육 욕구가 있는 학생들에선 기회를 줘야죠. 그럼 특목고 왜 그걸 갖다 왜 망쳐 도대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민사고 왜 없어요 도대체. 노벨상 수상자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아까 얘기한 겁니다. 18번 제일 중요한 거야. 2018, 2019 연속 2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대체 지금 집권 기의 반을 갖다가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로 지금 끌어내린.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로 이제 결론을 짓는데 네. 4.15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죠?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체제 전쟁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보면은 명운이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날 운명하다가, 그렇죠? 명운이야, 명운. 명운을 결정하는, 우리 결정하는 체제 전쟁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오늘 좀 길지 않았나 싶은데, 뭐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보면. 아니 재밌으셨어? 아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은 네, 아니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네, 너무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 막상 어디 가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 경제 잘못됐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없지. 오늘 그거 바이블 역할을 해준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바이블, 뭐 참고문헌 정도 합시다. 그냥 교과서. 그런데 하여튼 아유. 기본적으로 경제 지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 실상에 어떤 이제 그런 용어를 가지고 그래서 좀 편하게 하면 이 정부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 18가지를 우리 짚어보는 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체크리스트 18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4.15 총선은 체제 전쟁이다. 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쥐덫의 쥐, 바로 사회주의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그 미련한 쥐는 거기에 그 거저 치즈가 왜 있는지 몰랐어. 그걸 먹은 결과 어떻게 된 거죠?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회주의 촌철살인, 또 하나 pretense to work, pretense to pay. 네. 일하는 척, 그 다음에 월급 주는 척. 우린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고 고용주는 죽어라고 생산성에 상응하는 월급을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하는 척하고 월급 주는 척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국가가 뭘 한다면 전부 다 하는 척이야, 척. 국가 뭐 합니까? 무산 국가. 그렇죠. 네.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시 살려내고 시장경제 원칙 다시 살려내고 규제도 좀 깨고 네. 좀 이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 가뜩이나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드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 이 정권에서 제가 봤을 때 힘들고요. 여러분들께서 4월에 정말 명운을 건 선거에서 함께 심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네, 네, 믿어야 먼저 됩니다. 선거동하는 게 아니고 체제 전쟁이라는 얘기 할 정도면 우리가 이념과 가치의 미래를 보시고 투표하시라. 이념과 가치를 보시고 미래에 투표를 하시라. 네. 아주 그냥 잘 정리된 얘기예요. 조동근의 네. 주장입니다. 조동근 박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조동근 박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박사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15 총선 단순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 아니다. 대한민국 명운을 건 체제전쟁이다. 이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훌훌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잘 기억해 주셨다가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십시오. 탈원전이 왜 엉망인지, 소득주도 성장이 왜 엉망인지, 지금 이 나라의 정책이 얼마나 엉망인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텐데요.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추천, 엄지척 꼭 해주십시오. 외부로 많이 오늘 이 귀한 영상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추천 꼭 해주시고요.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